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림자 정보 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이제 한 5번째 편인데, 오늘은 짧게, 이제 미국을 장악한 로스차일드라는 제목으로, 로스차일드가 미국을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지금의 뭐 페드, 연준 있잖아요. 거기까지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책의 챕터가 세계 중심이 미국으로 이제 시선이 넘어가거든요.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은행가들, 이 환전꾼들이 어떻게 미국을 장악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프리뷰예요. 프리뷰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지금 이네 사람, 네 사람이 나와요. 이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 그다음에 야콥 시프, 제이콥 시프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와벅 현재. 이 폴 와벅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연준의 그 뼈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한 사람입니다. 천재고, 근데 다 이 로스차일드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똑똑했고 이 은행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은행을 장악한 다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뭐 철도 사업, 광산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런 지금의 뭐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석유 산업 뭐 이런 거를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 산업 전체를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조지 피바디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JP 모건 있잖아요. 예, JP 모건 회사 미국에서 제1대 은행인데 이 회사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JS 모건인데 이 사람과 이제 창업을 한 사실상 동업이라기보다는 후계자예요. 이 조지 피바디가 다 만들어 놓고 그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JS 모건이 이어받는 왜냐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1835년 40세 나이에 영국 런던으로 진출을 해서 그때 이제 네이선을 만나서 로스차일드가의 대리인으로 활약을 한다. 이거는 화폐 전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그림자 정보에는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화폐 전쟁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조지 피바디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야콥 시프, 이 제이콥 시프라는 사람은 로스차일드 가에 같이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1865년 이제 남북정쟁 끝나고 나서 이제 18살의 나이에 이제 미국에 가는데 우리가 지금 쿤롭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 딸과 또 결혼을 하고 여기 회장까지 가고 회장까지 가서 그래서 이 폴 와벅한테 넘겨줍니다. 이 형제들한테 그 은행을 물려줘요. 그래서 이 폴 와벅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연준, 페드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다. 근데 그거를 이 로스차일드가에서 시켜서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지금 미 합중국 제1은행이 이 1791년에서 1810년까지 약 20년 단위로 이제 차터권을 받거든요. 지금 그걸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을 장악을 해서 나라를 장악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2은행. 근데 이 1836년도까지 없어져요. 그래서 한 77년간 이 페드가 나올 때까지 이 77년간 중앙은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들은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악의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페드가 생기고 나서 바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프리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제 왜 일으켰고 암살 당하잖아요. 왜 암살 당했는지. 그 다음에 페드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1차 세계대전, 그다음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책의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오넬 로스차일드 이 네이선의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중간 이름을 좀 물려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 원래 이름은 라이오넬 네이선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1837년 이 아버지가 책에는 네이선만 나오거든요. 근데 1837년도에 만났다고 돼 있어요. 둘이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 돼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똑같잖아요. 네이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들이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36년도에 죽습니다. 36년도에 이제 죽기 때문에 37년도에 만났는데 이 죽은 사람 만났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폐 전쟁에 좀 자세하게 나와요. 예,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오고 1837년 영국에 이제 이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이 은행의 그 영국 지부로 어느 한 은행의 영국 지부로 이제 지사장으로 가는 거죠. 지사장으로 가면서 이 네이선의 초대를 받습니다. 요 사람. 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어, 이 라이오넬이 이 조지 피바디를 굉장히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면 이 조지 피바디가 굉장히 절약 정신이 강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그다음에 근면 성실했다 그래요. 굉장히 성실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았나.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거든요. 이 조지 피펜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활동하는데 이미 남작이잖아요. 남작. 남작의 칭호를 받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로스차일드는 아직 그 왕족이나 귀족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돈은 많지만 졸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회적인 평판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후원을 합니다. 예, 모든 후원을 받아서 1857년도에 이제 미국에 불황이 닥치는데 그때 이제 채권을 잉글랜드 은행에서 80만 파운드를 대출받았다 그래요. 대출받아서 이 채권을 사서 1년 만에 1년 만에 경기 불황이 끝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악의 세력들이 동성애를 즐겼다 뭐 이런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이 모건, 이 JS 모건입니다. 지금 JP 모건 은행 창립자의 아버지예요. 이 JS 모건 이 사람이 엄청 꼼꼼했다고 합니다. 예, 일을 잘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이제 동업자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1854년도에 동업을 새로 시작해서 이제 1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10년 동안 계약하고 1864년에 이제 이 조지 피바니는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그다음에 이 JS 모건이 회사명을 JS 모건 은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들 JP 모건이 물려받아서 지금의 이제 JP 모건의 은행이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선과 악의 대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늙어서 자선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오블리스 노블리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어쩌서 자기 사회적인 평판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자선 사업을 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도 다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독일계 유대인이죠.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적인 시간으로 봐야죠. 예, 성경적인 시각으로 봐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왜냐면은 이 꼭 악인들이 이 자선 사업을 해요. 자선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아니면 반대로 어 종교를 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좀 개가천선하는 그래서 자선 사업을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좀 분분하지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 세계를 장악하는데 어떤 그런 일조를 했다. 로스차일드가의 일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콥 시프, 이 야콥 시프, 제이콥 시프는 이, 이 로스차일드가에서 이 할아버지가 어, 그 선생님, 보통 랍비 하면 이제 선생이잖아요. 유대인의 랍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로스차일드가의 브로커였고, 이제 이 손자입니다, 손자. 랍비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아마 로스차일드 집안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어, 이렇게 같이 산 이유는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또 교육을 잘 시켰겠죠. 그래서 1865년 그 미국의 남부청제 끝나고 18살에 미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18살부터 일을 시켜요. 지금 이제 고2잖아요. 8살이면. 고2 때부터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일을 엄청나게 시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쿤과 이 솔로몬 로브라 이 둘이 이제 매형과 처남 관계예요. 음. 누나랑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67년에 미국에서 다국적 투자은행 쿤롭사를 성립해서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쿤이라는 사람이 1874년 쿤롭사에 참여해서 이제 회장직에 오르는데 미국에서는 JP 모건이나 그다음에 쿤롭 은행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은행이 굉장히 급부상을 해요. 근데 다 로스차일드 가가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다 이렇게 되고 이 제이콥 시프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이 돼서 쿤롭사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해서 회장직에 오른다. 회장직에 오른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은행을 엄청 키우는 거죠. 쿤롭사의 은행을.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 이 솔로몬 로브 창업자의 어, 딸 딸과 이 딸 테레사라는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1875년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척, 친척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다음에 뭐 록펠러 뭐 좀 이따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인적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 자기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 풀 와벅이라는 사람, 풀 와벅과 이 펠릭스 와벅 둘이 형제인데 이 풀 와벅이 둘째고 이 펠릭스 와벅이 셋째예요. 첫째는 어, 첫째 아들은 그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독일 유대인이거든요. 독일계 유대인이라서 같은 고향 사람인 거죠. 같은 민족이고.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인인 거죠.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화벤이라는 지금 바스프인가요? 지금은 이제 바스프라는 회사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화학회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도 살아남았다. 왜 살아남았냐? 뒤에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이제 폭격 맞고 무너지고 이랬지만 이 화벤 회사는 지금의 바스프 회사로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들도 다 결혼을 해요. 이 펠릭스 와복은 이 약 제이콥 시프랑 장인어른 사위 관계. 아버님이다. 장인어른이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제이콥 시프의 딸 이제 프리다라는 여자랑 이제 결혼을 시키고 여긴 또 동서지간이에요. 이게 동서지간일 수가 없는데 나이 차가 지금 꽤 나거든요. 나이 차가 지금 21살? 넘구나. 21살. 21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지금 위키백과에 보면은 아까 창업자 있죠? 이 사람의 장인어른 솔로몬 로브의 딸 니나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막둥인가 그럼? 막둥일 수도 있거든요. 이 니나라는 여자가. 근데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제이콥 시프의 이제 아내가 있을 거예요. 아내의 동생의 딸과 결혼을 했다.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동서지간이 아니죠. 근데 위키백과에서는 동서지간으로 나옵니다. 21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지간이다? 그럼 굉장히 늦둥이를 낳아서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늦둥이랑
또 이 폴 와복이라는 사람은 나이 차이가 또 엄청 날 거거든요. 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른다. 근데 위키백과가 뭐 그렇게 뭐 꼭 정답이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찾아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누가? 이 폴 와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의 구조 및 설계와 구성, 자문위원회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누가 조종하는지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섞어놔요. 그래서 지금 뭐 FOMC라든가 또 FRB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또 뭐 페드, FFE, 연준, 그다음에 연준 시장위원회, 그다음에 무슨 또 무슨 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어, 그래서 헷갈리게, 좀 어렵게, 그리고 누가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 100년 시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이제 아까 봤던 77년이죠. 77년이고 이 빈번히 실패를 합니다. 77년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암살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913년 이 폴 와벅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그래서 요 둘은 와벅 은행의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운 다음에 이제 이 야콥 시프의 뒤를 잇게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고 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요 페리의 저택, 이게 페리의 저택, 그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집이라고 해요. 이거 위키백과에서 갖고 왔는데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때 이제 준공식 때 이 당시 독일 비레르 밀세 황제가 보고 왕도 못 가질 저런 거대한 궁전은 로스차일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그래요. 이 제임스 다섯째 아들이죠. 로스차일드의 다섯째 아들 제임스다. 이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큰 저택을 짓고 살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게리슨 국방부 장관인데 전쟁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제 두 대통령의 금융 고문을 했다 그래요. 금융 고문.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올드리치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원인데 올드리치의 계획이 전국적인 원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폴 와벅 아까 앞에서 폴 와벅은 연준 법안을 재구성했다. 이 두 계획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은 런던에 있는 알프레드 로스차일드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러거든요. 이 알프레드 있죠. 알프레드 로스차일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그 라이오넬 네이슨 로스차일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세대가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요 연준을 요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 이 사람이 폴 와벅한테 시켜서 폴 와벅이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게리슨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명실공히 러시아를 제외한 왜 러시아를 제외했는지는 1차 세계대전 때 나옵니다. 혹시 그 최근에 개봉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어, 굉장히 일루미나티 영화인데 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영화를 리뷰하면서 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예정 갖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각각 책임자들을 지정해서 그들을 제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브라질 뭐 이런 데죠. 아시아 대륙은 자원을 공급하고 생산품을 소모하는 지역으로 여겼던 것이다. 유럽과 미국을 장악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는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세실 로즈.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 이제 케이프 식민지, 지금은 이제 케이프타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공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이제 총리를 지내요, 초기에. 그래서 거기 다이아몬드 광산을 독점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
우리가 원탁회의라는 그 조직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심지어 그 지금의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자기 이름을 로즈를 따서 로데지아라고 불렀답니다. 어, 나라 이름까지도 자기 이름을 넣는 엄청난 사람이다, 이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를 장악한다. 미국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 어, 제2은행, 그다음에 남북 정쟁이 일어나고, 페드가 나타나고 1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5개 사건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